지랄 발광 하은마의 불량육아 2를 리뷰하겠습니다. 책 육아는 복리곡선이다. 복리곡선은 점점 곡선이 쫙 효과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하은이가 정답은 아니다. 내 육아도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책은 정답이다. 병원놀이 인형놀이 하다가 하루 해가 다 갔다. 속이 타들어가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그래도 난 믿었다. 가득 찬 머릿속 항아리를 놀면서 비우고 나면 다시 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역시나 돌아왔고 책에 다시 빠졌다. 비웠다 또 돌아오고 반복하며 지금의 하은이가 됐다. 경제 이야기나 재무 설계반을 받을 때 FC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복리곡선, 장기투자 복리곡선, 책육아와 엄마표 영화도 복리곡선이다. 기가 막히게 들여맞았다. 상대적으로 초반에 잘 달린 듯 하고 아웃풋도 제법 나오던 일반 육아 아이들은 양으로 밀고 들어오는 학습량과 빡빡한 스케줄에 치여 뒷심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섭게 등을 돌리게 된다. 남는 게 없다. 소멸성 보험, 되돌려 받는 것 하나 없이 돈질할만 하는. 책은 양적인 승부지 질적인 승부가 절대 아니다. 양과 시간의 싸움이다. 아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강도가 세진다. 그래서 아이 어릴 때 더더더 많은 책을 넣어줘야 한다. 하지만 시간은 반드시 감내하고 이겨내야만 책을 좋아하는 아이, 책이 공기인 아이가 되며 나아서도 공부가 쉬운 아이가 되어간다. 양이 많이 노출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에도 서서히 좋아하게끔 만드는 다양한 도구와 컨텐츠를 활용해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고 영어책 읽기를 한 글책 읽듯이 하는 아이로 다져놓으면 그 다음부터 아이는 자연스럽게 복리곡선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게 된다. 내 아이를 심심하게 하라. 심심하게 해야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내가 사교육을 안 시키는 건 애가 뛰어나서도 책만 무지랑 많이 읽히려는 이유도 아니다. 이유는 단 하나. 녀석이 시간이 없다. 놀 시간. 집에서 영어 집중 듣기 하고 책 읽고 문제집 푸느라 시간이 없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충분히 못 놀았다고 잘 때마다 억울해한다. 충분히 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달 무슨 전집을 드리고 읽어줘야 하는지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 책이나 사서 읽어달라고 할 때까지 읽어주면 된다. 노는 놈 끌어다가 막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놀고 나야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싶어진다고 해야 합니다. 그 습관과 순간적인 몰입의 힘이 향후 고등교육에서 어떠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지를 지나가는 개도 안다. 충분하다 못해 너무한 게 아니라는 널널한 시간을 제공. 그것이 중요하다. 그냥 내 자식을 믿어주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주면 아이가 이렇게 잘 큰다. 애를 놀리면 놀릴수록 그 불안감이 사그라지고 여유가 생기고 아이와의 사이가 회복되고 멀고도 긴 육아의 한복판에서 큰 그림이 그려진다. 숲을 보자. 긴 시선으로 아이의 인생을 보며 실컷 놀고 멍 때리고 꿍꿍이를 벌릴 수 있는 시간이 아이에겐 지금뿐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게 될 테니까. 실컷 놀아본 놈이 질리도록 놀이에 몰입해본 놈이 학업에도 삶에도 인간관계에도 놀라운 재능과 집중력을 발휘한다. 수많은 유명 유식 박사님들의 발표 논문도 수없이 나와 있다. 많이 충분히 놀려야 일도 잘하고 책도 좋아하고 공부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책가방 들고 다니기 운동. 어딜 가나 책을 몇 권씩 들고 갔다고 합니다. 시댁에 갈 때도, 놀러 갈 때도, 어디 학습을 갈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리빙룸은 리딩룸이어야 한다. 무슨 책을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책을 어디에 꽂아두느냐이다. 책이 멀리 안방에 이부장하게 있어서 책이 공기는커녕 친해질 끈덕지도 없어진다. 거실에 거의 모든 책이 나와 있어야 한다. 거실 양쪽은 책장이 있고 DVD 플레이용 TV 있고 테이블 있고 소파 있고 놀다가 책 보다가 그림 그리다가 먹다가 낮잠을 자고 이래야 된다. 식탁의 위치 이동 하나만으로 너무나 큰 삶의 편리와 이로움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엄마의 역할은 매니저가 아닌 환경 구성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 부엌 옆에 책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밥 먹으면서 책 읽을 수 있게요. 인테리어 포기하고 이쁜 소가구들 눈물 머금고 포기하고 모든 책장을 거실로 빼주었더니 아침 저녁으로 자체 화보를 연출한다. 아이는 엄마의 인내를 먹고 자란다. 그리고 책육아는 엄마의 내려놓음을 먹고 자란다.
그 내려놓음은 엄마 리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세상에 애책 읽히는 엄마들은 많다. 허나 자기 책 읽는 엄마들은 많지 않다. 꼭 자기 책을 같이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랑. Q&A. 책은 하루에 몇 권이나 읽어야 하나요? 반복해서 읽은 1, 2권이 권수 세면 뻘짓한 30, 40권보다 120배는 더 의미가 크다. 어떤 책을 읽었는지 아이는 엄청 많이 읽는데 그거를 써놓으면 안 되고 그냥 수도 없이 읽혀야 된다고 합니다. 실컷 논 놈이 책도 잘 읽는다. 수학 문제 풀게 해요 말아요. 그냥 책만 읽혔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나중에 수학 젬병이면 엄마처럼 문과 가면 되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학도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학이 곧 읽는 거다. 문제를 잘 읽고 이해력이 있어야 수학도 잘한다고 합니다. 실컷 논 놈이 책도 잘 본다. 수학도 된다. 하은이는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 체육이랑 수학이란다. 4학년부터 모든 교과가 미친놈 널뛰기는 단계로 올라간다는 둥 말이 많은데 책만 읽은 하은이는 수학도 된다. 수학의 관건은 문제의 이해이기 때문이다. 2학년부터 글줄이 점점 길어지는 논술식 수학 문제. 초등들이 연산을 몰라서 공식을 까먹어서 틀리는 게 아니다. 문제를 읽다가 그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수학의 바탕은 국어력과 이해력이다. 잊지 말아라. 책을 많이 읽혀야 수학도 잘하는 아이로 큰다. 하은이의 인생 최종 목표가 초등 성적 올백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국어력이 안 되니 수학도 자꾸 틀리게 되는 것이다. 수학을 잘하게 하려면 책을 많이 읽혀서 이해력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은만 체육과 환경의 1등국이 사총사. 넘버원은 1200 책장, 1200장이 들어갈 수 있는 책장을 사줬다고 합니다. 그걸 한 5개 정도 들여놨다고 해요. 일단 사고 보시라. 텅텅 비어 있으면 사서 채워넣고 싶은 게 사람 심리다. 두 번째는 투명 독서대. 투명 독서대가 좋다고 합니다. 현대물산이라는 농원 홈피에서 생뚱맞게 요 높낮이 독서대를 파니까 이름은 고시용 그랜저 HD 500. 스타일은 좌식 C형 완전 투명형이다. 40개월 하은이 읽기 독립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교원 애니메이션 명작. 이런 책을 투명 독서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엄마 노트북도 올려놓고 자료도 찾고 아이패드를 올려놓고 영화도 본다. 고즈넉하고 여유롭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잠들고 싶은가 독서대 사시라. 넘버 3 유아 소파. 읽기 독립할 때 독서대랑 살짝 합체해주면 방바닥에서보다 한참을 더 편하게 봤다. 그러니까 유아 소파에다가 투명 독서대를 겹쳐서 읽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아 소파가 특히나 빛을 발하는 때는 뭐니뭐니 해도 DVD를 볼 때다. DVD 볼 때 앉혀놓으면 잘 읽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 쫙 들어오는 창가에서 소파에 앉아 책을 본다. 너무나 이쁘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 엄마가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 에바마처럼 모습을 바뀌며 진화하게 된다. 내 팔이 뻗치는 곳에 책장이 있고 책이 있고 카세트가 있고 DVD가 있고 리모컨이 있어야 된다. 넘버 4 책바구니. 책바구니를 무조건 책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책읽과 관건은 시간이니까. 아이의 넉넉한 시간은 엄마가 확보해 줘야 한다. 동선을 최소화해 줘야 된다.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바구니를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침대 옆에다 놨다가 합니다. 게으르고 피곤하고 귀찮은 늙은 직자만 애미 맞게 놓이고 구성되고 세팅되어 있다. 애미 손 닿는 곳에 엄마 눈 닿는 곳에 모든 것이 바구니 몇 개가 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가까운 곳에 책 바구니를 두고 그 바구니에 책을 꽂아놓으면 애가 금방금방 책을 엄마도 꼭 뺄 수 있기 때문에 읽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지혜에 대해서 좀 나와 있네. 나이 먹고 진상소리 듣기 싫으면 닥치고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당신이 그 시기가 지나도 그만큼 또 쓰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난 50% 저축한다. 신용카드 자른 지 4년 됐다. 현금만 쓴다라고. 그래야지 책류가도 되고 돈도 모아야 나중에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저축, 강제 저축, 무식하게 저축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축 시작한 그날부터 매달 들어갈 그만큼의 돈을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중간에 깨는 저축은 안 하니만 못하다.
정말 뭐 없다. 사부작사부작 불어나는 내 통장 있고 독서로 인해 채워지는 내 머릿속 풍요로움 있고 같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코드만한 친구 있으면 인생이 성공이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소비는 거의 책류가로 책을 하고 저축은 50% 이상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 배송비 2,500원, 타행은행 수수료 1,000원, 집 에어컨 전기세, 주차비, 중고 책값 차이.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시작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시간 버리지 말자. 신발 신으면 돈지랄, 컴퓨터 키면 시간찌를 당장 냉장고에 써붙여놓고 당장 실행하라. 한마디로 중고 책값 차이가 이게 아까운 돈이 아니고 그냥 빨리 사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중고책이 검색됐다면 빨리 사지 그거를 막 비교하고 더 싼 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신용카드 자르기 운동. 신용카드를 자른 지 4년이 됐고 신용카드 없이 현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수입의 50% 저축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너무 어렵다면 다만 30%라도 반드시 저축하라. 그러면 신용카드는 절대적으로 없애야 된다. 정 불안하면 신용카드를 집에 어딘가에 처박아 두고 다녀라. 물론 갑자기 아줌마들 만날 때 현금이 없어서 쪽팔릴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돈도 모아지고 좋다. 강제 저축을 해야 되고 체크카드를 만든다. 매일 일요일에 5만 원씩 찾아서 지갑에 넣어둔다. 아줌마들은 특히 일반 육아만 만나지 않는다. 5번째, 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끊는다. 다들 카드 잘라버리고 미친 듯이 저축해야 된다. 그래야 삶의 풍요가 온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하고 있네요. 마트 안 가기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트 큰데 안 가고 집 앞에 있는 마트로 간단하게 가서 필요한 것만 샀다고 합니다. 이거는 김유라 씨랑 똑같네요. 집 앞 마트 이용하기. 아니면 코스트코나 뭐 큰 대형 마트 가게 되면 필요 없는 거를 막 사게 돼서 막 10만 원 훌쩍 쓰잖아요. 금방. 컴퓨터 끄기 운동. 컴퓨터도 켜면 쓸데없는 걸 막 보게 되니까 컴퓨터도 끄라고 합니다. 푹 자야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와 멀어지는 거다. 책과 내 자식의 눈빛. 그 딱 두 가지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은 짧고 인생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구인 엄마는 육아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세 돌 안 되는 애 학원이 아니라 그 요아원에 맡기려면 뭐하러 나왔니? 라고 말하고 있네요. 세 돌까지는 자기가 키워야 아이가 책 육아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돌이면 한 4살까지는 집에서 키워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 독립을 해서 그러고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만 3년 녀석이랑 비비 되면 한글을 떼주고 5세에 읽기 독립 시켜놓고 슬금슬금 매일 하다가 7세에 돼서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FC 엄마가 되었다. 3살 때까지 한글을 떼주고 5세에는 읽기 독립을 시켰다. 3살이라고 하면 만 4살이겠죠. 5세에 읽기 독립을 시켰다고 합니다. 7세에는 일하러 나가셨대요. 책을 즐겁게 읽기 때문에 엄마가 끼고 있는 게 먼저고 빠져주는 게 나중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 체규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일반 육아와 양다리 걸칠 거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 초반 3년의 고생으로 30년을 편하게 가고 싶은가 끼고 뒹굴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5세에 읽기 독립을 시키기 전까지 만 3살, 즉 4살까지는 꼭 끼고 있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지? 원래 그래 육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옆집 엄마가 아니라 컴퓨터 속 유명 블로그가 아니라 육아서와 내 아이의 눈빛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육아서로 책으로 육아해야지 막 컴퓨터 보고 블로그 보고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책류가 6년을 넘긴 문해와 같던 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인내를 증명해주고 주변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귀는 열어놓고 눈은 내 자식을 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체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녀가 보유한 것은 늘 집에 비꼼씨 우루사 오메가 3종 세트는 기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삼을 매일 끊이지 않고 먹었다고 합니다. 나 이제 신삼 부추보다 홍삼 엑기스가 더 좋다. 브랜드 특별한 안 가리지만 정관장은 나에게 루이비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관장 홍삼 엑기스하고 비꼼씨, 우루사, 오메가3를 통해서 체력을 꼭 비축해 둬야 아기 육아가 잘 된다고 합니다. 책 읽어주기보다 배려가 앞서야 하고 엄마표 영어보다 실컷 놀리기가 앞서야 하며 열정적인 들이댐보다는 여유로운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앞서야 한다. 그러려면 엄마의 체력이 필수다. 어디서 힘을 주고 어디서 힘을 빼야 되는지 강약 조절을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육아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밖에 나가자라고 합니다. 4위가. 3위는 엄마 놀아줘. 2위는 엄마 또 읽어줘. 이거. 대망 1위는 엄마 일로 와봐. 이렇게 해놨네요. 이 세상에서 애쓰지 않고 얻어지는 건 나이밖에 없다. 엄마는 선생이 될 필요도 매니저가 될 필요도 없다. 아니 돼서도 안 된다. 엄마랑 그냥 눈 맞춰서 주며 뭔가를 같이 해주면 되고 같이 책 보고 그림 그리고 종이 접어주고 쎄쎄쎄하고 이야기 나누고 등 긁어주고 재미있는 영어 DVD를 같이 보고 깔깔대다가 김 싸서 깍두기에 끼니 대충 째우고 초저녁에 놀이터 끌려나가 시소 고문 미끄럼 고문 좀 당해주는 거다. 그렇게 쉽고 별게 아닌데 뭐가 그리 힘들다고 징리대며 버티는 거. 제발 일로 오랄 때 글로 가주고 놀아달랄 때 실컷 놀아주고 또 읽어달랄 때 또 읽어주고 나가잘 때 나가줘라 라고 조언하네요. 다시 돌아간다면 너무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합니다. 육아를. 왜냐면 이제는 애가 너무 커서 그 예뻤던 옛날 모습이 없다고 하네요. 넌 그러지 마. 그 순간은 가슴이 우울해질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이의 기나긴 인생을 놓고 볼 때 초반 2, 3년의 고통은 사실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천천히 가자. 이끼가 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듯 내 아이의 속눈썹 길어지는 소리를 듣고 까만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소리를 듣자. 인생 길다. 조급해하지 말자. 괜찮아 하고 말해보자. 하은만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도 써있네요. 오랜 시간 흘러간 어느 날 책과 함께 꿈을 꾸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마냥 행복해하는 작은 어린이 내 집에 있다는 게 행복이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랄 발광 하은마의 불량 육아의 핵심은 초반 교육이 중요하다. 3살 한 세부터 3살 때까지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되고 4살 때까지 집에서 엄마가 육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4살 반에서 5세부터 유치원을 보내는데 5세부터 읽기 독립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5세 때 책 독립 시작하고 6에서 7세에는 책 사기에 돈 쓰기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살에서 4살까지 같이 끼고 육아를 하면서 육아를 해주면서 5세에 책 읽는 독립을 시키면서 또 32개월부터 한글과 같이 영어 노출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걸 꾸준히 해주고 영어 노출도 영어 책도 한글 책 읽듯이 하루에 5권 이상 읽어주고 또 아이가 7살 DVD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노출시켰다고 하네요. 영어 DVD를. 그리고 7살이 된 때부터는 집중 듣기를 시켰다고 하네요. 책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책을 눈으로 영어를 보면서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읽는 것까지 읽기까지 되게 된다고 이렇게 집중 듣기에 대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육아는 한글책뿐만 아니라 영어책도 같이 하는 것이 그녀의 비결이네요. 불량육아 다음번에는 그녀가 쓴 18년 책육아인가 그 책이 새로 나왔어요. 그 책으로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우리도 애를 낳고 늦게 책육아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한 살부터 어렸을 때부터 책육아를 해나가야 5살 때까지 책 독립을 하면 성공적이라고 합니다.